우리 강원도나 각 시군이 조금 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들을 중요한 비전으로 세우고 정책 목표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전략 과제들을 좀 도출하고 리더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 우리 강원도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 제가 원주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원주뿐만이 아니라 강원도 내에 있는 각 지역의 대학들이 지역의 사회적 경제 발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가지고 뒷받침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어서요. 이런 흐름들을 좀 잘 연계한다라면 현재 강원도는 현장의 수준은 뭐 기대보다 상당히 높다. 행정의 뒷받침은 조금 미흡하지만 상대적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놓고 보게 되면 상당히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관의 아주 최우선의 목표로 세우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그 자체로 목적인 민간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잘 협력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역할들 또 이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인 역할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라고 얘기해서 혹시라도 강원도 행정에 있는 분들이 서운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뭐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 시군들 또 전라북도 완주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분들이 사회적 경제가 뭔가 할 때 강원도에 와서 배웠습니다. 한 10년, 20년 전에 다들 원주에 와서 사회적 경제를 왜 해야 되냐, 강원도의 역사에 대해서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가서 벤치마킹해서 정책을 세웠는데 그 정책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표가 뭐였냐 그러니까 뭐 강원도보다 원주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조달 규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또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들도 발굴해서 지역사회 경제에 큰 변화들을 만들어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강원도 안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잘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측면이 없잖아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공공 부분의 역할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실은 경제 규모나 이런 거 봤을 때 강원도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더 많고 질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양적으로는 많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그만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강원도의 산재에 있지 않냐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2017년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정책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인프라들을 구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회적 경제도 좀 더 다양한 이전의 비영리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국한되어 있던 사회적 경제 부분들이 다양한 경제로 진출을 하게 되어서 그만큼 또 양적으로도 성장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제 현재 많은 논란이 있었죠.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 3법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그리고 사회적 가치법 그리고 판로 지원에 대한 법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그것이 통과가 된다라면 좀 더 많은 인프라와 양적 성장, 새로운 사회적 경제의 또 앞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도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유럽으로 뭐 통칭되는 사회적 경제 선진국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민간 주도형 사회적 경제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가 주도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과 제도로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지방정부와 기초단체는 그것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양적으로 성장하고 그것이 인프라가 퍼져나가고 짧은 시간에 사회적 경제가 확대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단점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목적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일부에는 그 지원 정책이나 제도를 쫓기 위해서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것이 없다라면 사회적 경제 조직 자체가 과연 존재할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현재 강원도 사회적경제위원회에도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사실은 행정에서 정책을 짜고 배분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민간이 들어가서 일부 보고받고 의견을 제출하는 정도이지 그 안에서 같이 무엇인가를 도모해서 만들어내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간의 역할이 어느 정도 인정받고 존중되어야지만 올바른 민관 거버넌스가 구축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적인 성장과 확대보다는 질적으로 어떻게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민과 관이 협력할 수 있느냐, 협처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더 절실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거보다 더한 아주 낮고 아주 어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정부나 우리 사회적 기업 활동가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 해결한다라고 하면 그건 어렵습니다. 지역자율센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자리와 그분들의 생계 유지를 해주고 그 아이들에 대한 이제 교육과 의료나 다 담당을 해주십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어려운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고 나면서 거기서 3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자활기업을 내보내고 자활기업을 내보내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그 어떤 사안이고요. 우리가 회복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되려면 그 사회적 경제에 관련한 어떤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는 계속 거기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 여기 가고 싶어라고 하고 또 필요한 그런 마인드를 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이제 인재 양성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창업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에게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이 사회적 금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새로운 창업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주는 이런 이제 법 제도 정책의 변화, 이런 기반 조성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강원도의 현실은 어떤가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저희 연구진들이 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과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다들 이루어지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를 들면 진짜 이렇게 연계가 돼서 굉장히 좀 필요한 사람이 적시에 그리고 적재적소에서 쉽게 그런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이것이 쭉 확장되고 연계되면서 가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답답함을 아까 이제 그 배재국 대표님께서 좀 호소하지 않으셨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이게 일종의 바람이기도 합니다만은 강원도정이 예를 들면 이 사회적 경제의 주체들과 이렇게 같이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이 양쪽에 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허브 이야기도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을 고용을 해야 되고 청년 일자리를 고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에 저는 청년들을 고용을 해야 되겠다. 취약계층은 더 많이 다른 데를 가서 일할 자리가 있는데 청년들은 우리 이렇게 열악한 그런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근무할 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는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기업 대표가, 기업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 허브역에 와서 한 친구가 와서 이야기가 한 달을 회사에 근무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손가락질과 냉대와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말과 어려운 일들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끌고 앉아서 같이 얼싸안아서 같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이죠. 네. 네. 그 여성과 청소년 정책에 그 불만들이 있다는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 근데 돈이 있고 힘이 센 사람들한테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투자는 늘릴수록 좋은 거고 비용은 줄일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린 뉴딜이나 한국형 뉴딜을 할 때 특히 강원도도 그 기조에 맞춰서 강원도형 그린 뉴딜, 강원도형 뉴딜 이런 접근들을 하게 되는데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접근하게 되면 가난하거나 아니면은 또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에 대한 것을 비용이라고 보지 말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사회의 한 주체로 그 공동체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하나는 뉴딜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통해서 신산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신산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원칙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벌고 없는 사람들은 일자리도 줄고 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뉴딜의 실천 과정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의 기회를 만들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만들고 예를 들면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신체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일자리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완적인 기술을 통해서라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뉴딜의 과정을 통해서 기술의 혁신이라든가 또 새로운 산업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 그 과정 속에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 가능한 아주 역량 있는 사람들만 투입해서 비용은 줄이고 결실은 극대화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가 해야 될 산업 정책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게 실제로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도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세운다라고 할 때 거대한 투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큰 돈을 투자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쉽게 갈 수도 있지만요. 지역에 있는 비영리 조직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일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일의 기회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나간다라면 문제 해결에 좀 더 근접해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천문학적인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뉴딜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과거의 산업화 방식을 그대로 한다라고 하면 지방 소멸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부의 집중이 한 곳으로 더 집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 담당자들이 도안에서 신산업 투자를 할 때 이 문제를 과정 안에 어떻게 담아낼 거냐 여기에 대한 확고한 원칙 그 다음에 아주 치밀한 설계 그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사회적 경제가 파트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방 소멸의 문제에 우리가 조금은 더 도전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의 편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에 굉장히 큰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폭넓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요번에 이제 강원도의 민간 단체 대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대표들을 만나고 각 지역의 이제 당사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모두가 대표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대표 조직이 생겨서 지역 아래 하부까지 다 폭넓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역 네트워크에서도 나오는 말이고 그리고 부문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업종에서도 나오는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특수성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서 행사를 하거나 할 때도 판로 개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인식 개선과 인식 개선의 문제는 공통의 과제가 있을 수 있는데 팔로 개척하기 위해서 뭔가 한마당 행사 내지는 뭐 장터 이런 걸 만드는데 어떤 지역은 2차 산업이 발전해서 생산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드러내놓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는데 특히 뭐 영동 지역 같은 경우 제가 속한 강릉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 기업들이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부분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의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프라의 구축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역사가 깊어서 그 아까 지역 역량에 따라서 발전한 지역에 오히려 더 많은 인프라가 집중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경제 뭐 지원센터나 뭐 중간 지원 조직들, 혁신타운 같은 그런 공공의 인프라들이 좀 더 모양이 나는 곳에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적인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사실은 강원도 전체를 바라보는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중앙정부에서 뭐 시도마다 광역에다 하나씩 뭔가 만든다고 했을 때 한 곳에 만들면 좋겠지요. 하지만 강원도에 맞는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좀 소형화시켜서 분산시켜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너지를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양한 고민들이 강원도 지역에서는 또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특별한 뭐 어떤 다른 독특하게 생긴 그 무엇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는 지향은 그런 거잖아요.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거기서 또 발생하는 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되게 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방식의 기업 활동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린 뉴딜 같은 정책이 나왔을 때 그 이면에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걸 얘기하셨는데 사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산업 안에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방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리더십들이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어떻게 연계하고 또는 이 산업화의 과정 속에 어떻게 참여시키고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강원도에 살고 있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기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 서비스라든가 사회적 돌봄 체계들을 개편하는데 디지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링크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혁신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인가 라는 목표의식을 좀 분명하게만 세우고 또 제가 볼 때는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혁신도시나 이런 데 와 있는 주요 공공기관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그 정책 분야의 최고의 전문기관이 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주혁신도시에 문화관광공사가 와 있다. 그럼 문화관광 분야의 최고의 띵크탱크가 문화관광공사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원도 지역을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형 리조트가 생겨가지고 관광객은 수십만이 왔다 갔는데 서울에 있는 큰 재벌만 돈을 버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동네 구석구석의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관광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면 문화관광공사와 그런 관광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방행정과 그 문제에 도전하는 뭐 청년 공정여행하는 사회적 기업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손을 잡아야 되고 현재 정부에서는 그런 일을 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해야지만 공공기관들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부문은 중앙의 공공기관이 지역에 와 있을 때는 지역에 누가 리더고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이 장을 만들어주는 건 저는 지방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라든가 각종 시군이 이런 문화관광공사라든가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심평원이나 이런 데들은 건강보건의료체계의 대한민국 최고 기관들 아닙니까? 그럼 복지, 돌봄,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와 인프라와 노하우와 재원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럼 이 기관들의 노하우를 어떻게 강원도 전역에 퍼뜨릴 건가는 제가 볼 때는 도가 나서고 시군이 나서서 그분들도 그 테이블에 나오게 하고 여기에 민간 주민들과 사회적 경제가 만나서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용협동조합이나 이런 금융투자 기반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이 거기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 나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목표들을 분명하게 세우고 비전을 세우면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우리 강원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나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교육으로 들어가서 그 젊은이들과 교육을 받지 못하는가 함께 하지 못하는 그들을 같이 사회에 한 일원으로 끌어내서 같이 사회 밝은 사회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준비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 계속 현장에서 있었던 의견들을 뭐 교수님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네, 계속 네, 좀 네. 제안을 해주시기를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 조직 그리고 사회적 경제 당사자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로서 조금은 이제 이러한 발전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에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민간의 영역으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주도형, 관주도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갑자기 바꾸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우리들이 몸소 느끼는 것보다 더 빨리 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사회적 경제 3법이 이번 국회에서 만약 통과되면 그 안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아져 있거든요. 그것들을 과연 입법이 됐을 때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내용이 또 정부에서 떨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또 관리하고 적용시킬 건가를 나중에 고민하게 되면 이미 늦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지금 공론화되고 있고 언젠가는 또 실현이 될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민간이 같이 공부를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들이 이번 발전 계획에 충분히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민간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관에서 하는 영역들을 민간으로 달라가 아니라 민간과 같이 고민했을 때만이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를 잘 발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 개선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저희 당사자 조직에서도 그러한 사회적 기업가들이 잘 양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대하고 협력하고 네트워킹해서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시민들의 인식도 변화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저희도 약속을 드릴 테니까 행정에서도 관에서도 민간을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식해 주시고 지원의 대상보다는 자치해야 될 혁신의 주체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말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를 하면 그 미래의 주역은 다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리고 오늘의 포럼의 내용에서도 상당히 청년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제가 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는 참 많이 하지만 그러면 청년들이 스스로 결정하게끔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리고 그 집행해서 나오는 결과를 기다려주는 그러한 공공정책이 얼마나 있는가 저는 참 굉장히 찾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에게는 예를 들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가고 싶은 건 저는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굉장히 왜냐하면 자유 그리고 재미, 자극 그리고 예를 들면 좀 지그재그 그러니까 자신의 관심사가 정말 나의 라이프 워크가 무엇인지 청년 시절에는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전하고 해보고 그러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용인되는 사회가 사실은 자기의 고향이거나 특히 예를 들면 저는 제 고향은 제주도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제주도에 가면 불편한 점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저를 누구누구 집의 딸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제가 그분 앞에서 감히 그분이 저를 보는 그 기대치를 벗어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들이 사실은 여성들과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많다. 그걸 벗어나고 싶을 때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 잡지 말고 그런데 그러다가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웰컴 와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받아줄 수 있는 그 터전이 강원도가 되면 되겠다. 그리고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강원도정에서 저는 이제 되게 과감하게 오늘 오전에 이제 고도환 대표님이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거든요. 상당히 지방 소멸 등등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 데일수록 오히려 규제라든가 굉장히 깐깐한 관리 이런 것들이 거의 행정에서 많이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좀 참고 삼아서 예를 들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해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잘 되면 뭐 그만큼 널리 알리고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그거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실험과 훈련 그리고 교육의 그런 아까 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기회를 잡았다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이고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권한이양이라고 하는 것과도 연계가 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다 보니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이것을 세부적으로 이행할까 하는 또 이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굉장히 탄탄하고 세밀하게 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러한 방식은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 그 아까 이제 활력, 웰리스 그리고 생태 평화라고 하는 그 4개의 전략 분야와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세부 목표가 있는데 모두 합치면 지금 19개입니다.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정리를 해서. 근데 그러면 이 각각의 세부 목표에 대한 이행 계획은 저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의지가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과 이것과 관련한 중간 지원 조직의 해당 그 부문 네, 예를 들면 뭐 실무자들 또는 그런 각 분야의 뭐 전문가, 교수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히려 팀을 구성을 해서 예를 들면 향후 5년 동안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실제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걸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더 재미가 있고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계획이니까요. 자기가 계획도 세우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게 강원도의 이러이러한 계획이니까 여기 구체적인 이행 계획도 이렇게 됐으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에 재미를 느껴서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지못해서 그러나 내가 이것이라도 해야 나는 생존하니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예를 들면 이행 계획은 실천하는 사람이 세워야 된다. 저는 이 관행 하나만 강원도청에서 약간 그것만 조금 더 자율적으로 변화를 주더라도 저는 강원도 사회적 경제의 5년 후의 미래는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소외되어 있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 강원도 사회적 경제의 특별한 내일은 연대와 협력의 꽃밭입니다. 저에게는 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지역에 어떤 기업들이 늘어나야 되는가.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저임금 노동을 하거나 그런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진폐로 고통받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게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시각장애인이 인지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많아져야 되는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향후 5년 우리가 또다시 거대한 수도권의 아파트를 짓는데 산을 통째로 내주는 그런 강원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산업 생태계로 전환할 것이냐의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그 단초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강원도 사회적 경제의 특별한 내일은 가까운 일상이다. 저의 미래라고 저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일, 20일 양일간 열렸던 2020 강원도 사회적 경제 종합 포럼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번에 다뤘던 생태, 웰리스, 평화 그리고 활력은 비단 사회적 경제에서만 다뤄야 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키워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먼저 강원도에서 다음 계획에서 넣고 뭔가 모범을 보여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다 고생을 하셨고
그동안에 겪지 못했던 초유의 사태들을 겪어갔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모든 사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회 뭔가 뭐 발전, 그냥 발전을 위한 발전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특정한 기능,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을 생각하는 그런 발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는 사회적 경제가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서 리딩해 갈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